최근 경기 침체에 연탄 기부가 줄어든 데다 연탄 값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1명이 기소됐고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가 내년 5월 홍천에 문을 엽니다. 도내 대안중고등학교와 연계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횡성에서 LPG를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고속도로 옆으로 추락했는데 차량 견인이 지연되면서 불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한 장에 800원 정도 하는 연탄은 저소득층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서민 연료로 불리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에 연탄 기부가 줄어든 데다 연탄 값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홀몸 노인이 새들어 사는 허름한 집 한 켠에 연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2구짜리 연탄 보일러에 6장이 들어가지만 한 장이라도 아낄까 4장만 넣습니다. 한 달 수급비 40만 원 남짓에 800원짜리 연탄을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연탄이 떨어지면 저래 많아야지 좀 추워도 마음이 탁 느껴지잖아요. 연탄이 덜렁덜렁 하면은 얼어 죽는 것 같아. 지난달 나눔 활동을 재개한 연탄은행에는 연탄을 기부하는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후원받은 연탄은 45만여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겨울 많이 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탄은행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후원금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 있고 해서 올겨울 연탄 나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연탄값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공장도 연탄의 고시가격이 한 장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100원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연탄 한 장에 650원에서 75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배달료까지 더하면 900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연탄을 떼 겨울을 나는 가정은 2만 7천여 곳. 얼어붙은 기부 손길에다 치솟는 연탄값에 서민들의 겨울 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심규원 동해시장이 기소됐고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지난 2015년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심규원 동해시장은 지난 22일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경일 고성군수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자신이 쓰지 않은 책을 출간해 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달 초와 중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단체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주말 횡성에서 LPG를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고속도로 옆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은 없었지만 사고 후 차량 견인이 지연되면서 불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산마치 터널 인근입니다.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 옆 범면에 위태롭게 걸쳐 있고 주변에는 차량 파편과 뜯겨진 가드레일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첫눈이 내린 지난 24일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20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거대한 가스통을 짊어진 차량이란 점입니다. 이틀 전 견인 작업을 시도했지만 차를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이처럼 쇠사슬로 매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차 자체도 무거운 데다 탱크에 10톤가량의 LPG가 실려 있어 쉽게 꺼내지 못한 것입니다. 좀 많이 끌어올려놓고 무거운 게 좀 실려 있어서 끌어당기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좀 장비를 더 큰 걸 갖고 와가지고 더 할 거거든요. 위험물질로 가득한 차량이 마을에 떨어져 머물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앞에서 저러면은 뭐 보기도 안 좋고 만약에 폭발했다면 저거 그래도 오염이 안 된 생태계가 있다 그러는데 오염 다 될 거 아니에요. 경찰과 도로공사는 세 차례의 시도 끝에 차량 견인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추락한 LPG 탱크로리에 대한 사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가 내년 5월에 홍천에 문을 엽니다. 현재 학교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내년 3월 말에 공사를 끝내고 5월부터는 학생들의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에 들어서는 공립 대안초교인 노천초등학교의 예상 전경입니다. 6,000제곱미터 부지에 2층 건물 3개 동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폐교된 속초초등학교 노천 분교 부지에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공사는 내년 3월 말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 대안학교는 적지 않지만 공립 대안초등학교는 이곳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모두 공립교사, 학비도 무료입니다. 정원 90명은 대안교육 희망학생 45명,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45명으로 구성됩니다. 1차 모집 결과 대안교육 희망자는 42명,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희망자는 27명이었습니다. 정원의 21명이 모자랍니다. 대안학교가 사실 지금 나오는 그 소문은 문제 아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해서 겁을 많이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안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 그다음에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기본 교과가 40%, 자치, 공감, 예술 등 대안 교과가 60%로 구성됩니다. 틀에 박힌 경쟁 틀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중요한 거는 좀 어울림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요새 학교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이 학교가 문을 열면 도내 대안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가정중학교와 현천고등학교로 연계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대안초등학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 강릉간 철도 건설 사업비 규모가 처음 계획했던 비용보다 700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주 강릉간 철도 건설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당초 기획했던 3조 7,614억여 원에서 실제 낙찰액이 701억 원가량 줄어들어 3조 6,913억여 원으로 줄었다고 고시했습니다. 또 강릉시 월호 평동의 이른바 삼각지의 연결선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 시행 기간도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이 늦춰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을 강원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한국관광공사 안득표 강원지사장은 남북 정상이 동해 관광특구 등을 합의한 것을 강원도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강원관광공사와 DMZ 관광청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시했습니다. 강원대 김영국 교수는 동계올림픽을 공유 가치로 만들기 위해 동계 스포츠 꿈나무 육성, 동계 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이후 도내 기름값이 3주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자로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37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직전보다 158원이 내렸습니다. 경유 역시 어제 날짜로 1,406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95원이 인하됐습니다.